반갑습니다. 오늘은 1월 13일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이니까 미리 말씀드렸는데 저희는 매주 수요일 날 오후 3시 광화문 경복궁역 6번 출구 앞에서 문재인 정권 퇴진 촉구대회를 합니다. 오늘도 오후 3시에 집회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 방역 수칙 때문에 9명밖에 못 모입니다. 그래도 이제 마이크 장치를 가지고 하니까 저 멀리서 들으러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뭐 경찰이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코로나 방역 수칙 지키도록 감독을 많이 해서 뭐 감독을 하든 안 하든 우리는 방역 수칙을 지키려고 하고 또 경찰 때문에도 또 지키지 않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튜브 활동을 열심히 하는 김신혜 씨, 또 경제 전문가인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 그리고 주동식 씨라고 그분 광주 출신인데 아주 여러모로 참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후배인데 그분 이 생각이 너무너무 고다서 제가 정말 저보다는 많은 후배지만 인격적으로 굉장히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나중에 신의 한 수 등에서 생중계를 하니까 많이 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많이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광화문에 나오시지 못하더라도 그런 성원이 저희들에게는 큰 힘이 되고 또 문재인 정권의 폭정을 종식시키는 데도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어제는 1월 12일 어제는 폭정 종식 비상시국 연대가 시국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간단히 줄이면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서 지금 나라가 거들나고 있다. 사실 그냥 물러나게 해야 된다. 그러나 뭐 금방 물러나라 한다고 해서 물러날 것도 아니니까 저희가 중요한 10대 국정 쇄신을 10가지 중요 국정 쇄신책을 요구하고 이것이 1월 말까지 수용되지 않으면 우리는 국민과 함께 국민 저항권을 발동해서 문재인 정권 퇴진 투쟁에 나서겠다 하는 뜻을 어제 밝혔습니다. 밝히고 첫 집회로 부산에서 합니다. 1월 16일 토요일 오후 2시 부산 광복동 거리에서 하고 그 다음에 23일은 대구 또 30일은 또 광주 등 전국 5개 중요 도시에서 먼저 하고 또 나머지 12개 시도청 도청 소재지가 있는 도시에서 하고 하여튼 전국적으로 할 거고 특히 앞으로 서울에서 대규모로 할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어제 이제 대표자회의에서 언론을 했는데 이 문재인 정권이 지금 코로나19를 가지고 굉장히 지금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방역도 실패하고 특히 백신 확보에도 늦장을 부려가지고 지금 뭐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다 지금 뭐 이스라엘은 뭐 더 많고 백신을 다 지금 많은 수가 맞고 있는데 우리는 뭐 2월 말 돼서 맞게 된다고 그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를 했더만요. 하여튼 이처럼 이 코로나 방역에 대해서 이 문재인 정권이 실제로 굉장히 지금 잘못하고 있습니다. 저거들은 맨날 무슨 뭐 K 방역 이렇게 하고 선전하고 있지만 근데 그 잘못하는 것의 상징이 동부구치소 수용자 말하자면 감염 사태입니다. 확진자가요 2,400명 중에 1,170명 딱 50%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부산 집회 끝나고 바로 동부구치소 확진을 계기로 해가지고
문재인 정권의 코로나 방역 실패를 규탄하고 이에 대한 책임은 문재인 정권에게 있고 또 동부구치소 사건과 관련해서는 추미애 장관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밝히고 또 그 책임을 요구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법률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대중투쟁적으로 단호하게 대처하기로 어제 합의를 해놨습니다. 곧 집행할 겁니다. 지금 우리 실무자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저희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 가지인데, 첫째 월세입니다. 이 지금요 임대차 3법, 말은 임차인들을 보호하는 것이 임대차 3법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내용이 뭐냐? 그동안은 2년 계약하면 됐는데 2년 계약만 아니고 4년까지는 자동으로 연장되게 해야 된다. 그 조건이 있습니다. 가족이 산다면, 자기 집에 와서 자기가 산다면 어쩔 수 없지만 이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요 임대료를 보통 올리지 않습니까? 물가가 오르니까 당연히 올리죠. 올리는 상한선을 5%로 해놓고 5%로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2년이 지나고 그 전체적으로 4년인데 5%밖에 못 올리게 이래 놓으니까 이 임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임대를 안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요 서울에는 아파트 전세가 64%가 줄었답니다. 그리고 그 임대차법에 따른 거래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임대차 3법 거의 시행되고 나서는 22%가 말하자면 전세가 줄었다는 겁니다. 이 줄었다는 겁니다. 집 없는 사람이요, 뭐 먹는 것도 좀 참는다든 집이 없는데 그 준다는 거는 제대로 살 집을 못 구했다는 거 말 아닙니까? 이런 점에서 이렇게 되면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주택정책에 대해서 실패를 인정을 하고 대국민 사과를 했는데, 그냥 말로만 사과할 게 아니라 실패의 주된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임대차 3법에 있습니다. 그럼 이걸 폐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과가 의미가 있지. 말로만 하는 사과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국민 여러분, 이 정권은 그런 거 안 하는 정권입니다. 그래서 이 정권은 끝장내야 됩니다. 제가 항상 주장하는 바지만 이 정권이 무능했다는 실정이 문제가 아니라 실정에 해도 잘못돼도 그 책임을 전 정권 탓 돌리거나 언론 탓, 야당 탓, 심지어는 국민 탓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정권 가지고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나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 문제는 참 길게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 재난지원금입니다. 특히 이게 지금 이 경기도지사 이재명 씨가 맨날 기본소득, 재난지원금 전 국민에게 줘야 된다. 국민 여러분, 이런 사람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요 대선 후보감으로 지금 여론조사상 1등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재명 씨 같은 사람요 대통령 되면 정말로 안 됩니다. 안 되는 원인이 딴 여러 가지도 있지만, 이 재난지원금 기본소득과 관련해서, 기본소득이라는 건 뭐냐면 전 국민에게 이 사회보장제도는 거의 필요 없다시피 하고 사회보장제도를 실시하는데 전 국민에게 똑같이 나눠주자 이거야. 저는 기본적으로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보편적 복지와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전혀. 제가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는 것은 교육이라든지 의료라든지 이런 데는 누구나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자. 그런 것이 보편적 복지지, 기본소득은요 이런 거 다 없애버리고 국민들에게 똑같이 나눠주자. 전 세계적으로 지금 실시하는 데가 없습니다. 실시하는 데가. 그 실시를 하려고 많이 주장했던 나라가 한 군데 있는데
그게 어디냐 하면 요 말 하기 전에 다른 데 좀 실시한 데가 좀 있어요. 그거는 기본 소득자를 갈 수도 없습니다. 알라스카 같은데 알라스카에 기름이 많이 나오니까 그 소득을 그 회사가 국유화되어 있으니까 그 소득을 그냥 세금이 남아 돌아가니까 그거 좀 소득 거둬가지고 참 기름이 많이 나서 특별한 과외 소득이 생겼으니 똑같이 국민들한테 똑같이 나눠준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핀란드 같은 데서도요 아주 그 특정한 분야에 대해서 똑같이 나눠준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 사회 보장 차원에서 국민 전체에게 나누어 주게 되면 이는 큰일 날 일입니다. 없는 사람 다 굶어 죽습니다. 없는 사람만 굶어 죽습니까? 없는 사람이 굶어 죽으면 사회가 망하는 거 아닙니까? 부자도 망하는 겁니다. 그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은 어떠냐? 전부 다 나누어 준다 하니까 얼핏 생각하면 좋은 거 아닙니까? 이 기본소득 이거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오늘 보니까 나경원 씨도 서울시장 출마 선언했는데 그 내용은 안 봤습니다만 언론 보도를 보니까 서울 기본소득제를 채택하겠다. 이 사람도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천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기본소득 하면 안 된다 하는 걸 모르는 거지. 그건 또 모르는 건 또요 우리 국민의힘 김종인 씨입니다. 김종인 비상위원장 지금 국민의힘요 제1정책이 기본소득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기본소득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회보장제도에 대해서요 두 가지 전혀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국민에 대한 사랑이 제대로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기본소득. 그런데 스웨덴 스위스 같은 나라 얼마나 국민소득이 한 8만 달러 됩니다. 잘 사는 나라입니다. 돈이 많은 나라입니다. 또 거기에다가 또 굉장히 또 국민들이 합리적인 사람들 아닙니까? 게르만. 그런데도 그걸 1인당 300만 원씩 우리나라 돈으로 300만 원씩 주는 거를 그걸 국민투표에 붙여가지고 부결됐습니다. 이게 아마 3, 4년 되죠. 스위스 같은 나라에도 못하는, 이거는요, 돈이 없어서 못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돈이 있으면 해도 된다.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사회보장제도를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방식으로. 그런데 이게 재난지원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난지원금을요, 이재명 씨 같은 사람은 국민 전체에게 나눠주려고 했습니다. 이재명 씨만 그러냐? 아닙니다. 지난 4.15 총선 전후에서 제1차 재난지원금 줄 때 문재인 정부가 전 국민에게 나눠줬습니다. 왜 그러냐? 선거용입니다. 선거 때 그것까지 얼마나 덕받습니까? 지금 그래서 이재명 씨나 이런 사람들 자꾸만 기본소득 주장하는 것은 이거는 선거용입니다. 이런 걸 보고 포퓰리즘이라고 합니다. 포퓰리즘. 그래서 그럼 재난지원금은 어떻게 되느냐? 피해 입은 사람한테 해야 됩니다. 피해 입은 사람들한테. 지금요, 내가 이 동아일보에 송평인 씨라는 분이 있어요. 송평인. 이 사람 저는 잘 알지 못하는데 이 사람 칼럼을 제가 잘 읽습니다. 아주 이 사람 실력 있는 사람입니다. 실력도 있고 용기도 있고 아주 유럽에서 지금 현재 재난지원금의 실태에 대해서 잘 이렇게 칼럼인데도 잘 해놨더라고요. 여기는 어떠느냐? 피해 입은 사람들에게요, 특히 자영업자들, 피해 입은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많이 지원합니다. 나 이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 나라들이 아무리 이렇게 부자 나라라 하더라도 이렇게나 많이 지급을 할 수 있나 싶을 정도입니다. 싶을 정도로 많이 지급을 했는데, 하나 내 예를 들자면, 독일의 경우에 피해를 입으면 전년도에 비해서 30% 내지 50%의 매출액이 줄면 고정비의 40%를 지원하고, 이 돈이 얼마냐 하면 매월 50만 유로. 이건 물론 이제 규모가 좀 큰 회사니까 그렇지만 6억 원 지급합니다.
그 다음에 또 매출이 떨어진 업체는 월 20만 유로, 월 2억 6천만 원. 이렇게나요 진짜 손해본 것을 보상받을 수 있을 만큼 지급합니다. 우리나라는 어떠냐? 지금 3차인데요. 지난 11월 달, 작년 11월 달부터 아주 극심했는데 이번에 3차 지급을 하면서 겨우 전에 한번 1차에서 한번 100만 원 한번 지급하고 그 다음에 또 뭐 100만 원 내지 200만 원 한번 지급하고 이번에 또 100만 원 보도된 거 보면요 한 달에 약 한 800만 원씩 두 달에 걸쳐서 1600만 원 손해봤는데 300만 원 지급받아가요 뭐가 되겠습니까 그게? 내가 어디 뉴스로 보는 게 임대료만 하더라도 1600만 원인데 두 달 임대료가 1600만 원인데 이런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하자 그래야 되지 전 국민에게 지원하자 이런 사람들이요 경기도 지사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대통령 하면 되겠습니까? 또 우리 국민들이 이런 사람들한테 휘둘려 가지고 하면 휘둘리면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기본소득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나쁜 사람들입니다. 저 같은 사람이요 기본소득 되면 좋아요. 저는 왜 사회보장 혜택을 별로 안 받기 때문에 돈 받는 거. 그런 사람들이 주로 이 기본소득 주장하고 이 재난지원금 전 국민에게 주장합니다. 아니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 문재인 정권이 이번에 지금요 4차 지원금을 지급한다는데 이건 언제 하느냐? 홍남기 부총리가요 아직 서두를 때가 아니다. 이거 4월 달에 할 겁니다. 아마 4월 말쯤에 할 겁니다. 이분이 4월 7일에 있을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를 진행해가지고 또 이거 전 국민에게 나누어주는 이런 걸 할 가능성이 있는데 국민 여러분, 그 나라 정치의 수준은 국민의 수준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이런 포퓰리즘 정치에 우리가 놀아나면 절대로 우리가 국민이 잘 사는 정치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런 점을 오늘 유념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